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글쎄 뭐 명태균 사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저희 오늘 마지막 순서로요.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인 홍영님 전 소장을 모시고 이 신년에 나타난 이재명에 대한 이 지지도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지를 좀 더 한번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년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차기 대권 후보에 대한 지지조사 이런 것도 많았죠. 예, 뭐 이번 신년 그 각 언론의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대권 주자에 대한 예비 주자들에 대한 그 지지도 조사가 다 있었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온 게 당연히 이재명은 그 다자대결에서 1등이 나옵니다. 네. 1등이 나오는데 저기 이제 화면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조기 대선 이재명의 고민. 왜 1등인데 왜 고민하냐? 40% 벽에 부딪혔다. 그게 새해 1위 이재명 40% 못 넘어 확장성이 변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지율 35% 이재명의 최대 숙제는 비호감 58%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제목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결과를 보니까 다 뭐 낮은 데는 다자대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을 놓고 이제 지지율을 측정하는 건데 뭐 경향신문 33%부터 해갖고 35%, 36%, 근데 MBC만 이제 40%가 나왔는데 이게 보면 평균적으로 한 5, 6% 정도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가 뭐 이게 왜 확장성이 문제냐? 1등인데 왜 확장성 변수가 이제 그 문제냐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2007년도 7월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2007년 그 연말 대선에 한 5, 6개월 남았을 때예요. 네. 근데 그때 지금도 이제 지금 예상을 하면은 한 대선이 5, 6개월 남았을 거다라고 지금 그 생각을 하는 예측이 되는데 그때 조사를 보면 한번 저 화면을 보십시오. 이명박 49.7%예요. 저 밑에 있는 예거든요. 그 조그맣게 나오는 네. 그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명박 49.7%, 네. 박근혜 28.2%. 둘이 합치면은 거의 80%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손학규 5.5%, 정동영 3.1% 뭐 이렇게 됩니다. 네. 이래서 이제 이명박 대세론이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세론이라는 말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물론 대세론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독약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독약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 뭐 결국에 와서는 그 이명박 그 대통령이 저 정도 지지율을 갖고 당선이 됐어요. 결국에 와서는 그때는 또 이회창이라고 하는 또 분열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그걸로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이회창 후보가 10 몇 %인가 상당히 얻어갔죠. 15% 예, 15% 조금 정도 넘겼어요. 얻어갔는데도 조금 넘겼어요. 저 48점 몇 %인가 얻었어요. 그렇죠. 예, 한 48% 정도를 얻었어요. 근데 저 이후에 저 7월 이후에 8월 달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 전당대회에서 경선을 합니다. 네. 해서 이제 이명박 후보가 이제 그 당시 그 대선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쪽 당에서 되자마자는 60%가 넘었어요. 다자대결에서 60%가 넘었어요. 60%? 네. 근데 지금은 이재명 민주당에서 보면은 뭐 김동연이니 뭐 누굽니까 뭐 하여튼 몇 사람 있긴 있지만 이거 보면은 뭐 몇 프로 안 나오잖아요. 뭐 이재명 혼자만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뭐 경선 하나만 하지 않습니까? 네네. 하나만 한데도 35, 6%다? 이거는 그 과거 대선과 비교했을 때 사실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 마치 대권이 이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이거는 그 취약한 뭐 지지 구조를 갖고 있다. 네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양자 대결도 몇 군데서 나왔어요. 양자 대결 보면은 뭐 이재명 44%, 오세훈 30%, 이 정도 지금 나온 게 매경 네. 넥스트 리서치에서 나왔는데 이거 보면서도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오세훈 홍준표 밑에는 이제 그거나 저기 한동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지금 여권 후보들이 한 20%대 후반에서 30% 정도 나온다. 네. 근데 지금 이재명은 45% 정도 양자 대결에서 45% 나온다 그러면은 본인이 나중에 그 대선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선에서 얻을 수 있는 득표율이 이미 다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까도 제가 이제 그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들었지만은
그 정도의 지금 대선이 뭐 이 정도 뭐 한 5, 6개월 남았다, 뭐 한 4, 5개월 남았다 이러면은 만약 압도적으로 이게 강세를 가진 사람 같으면은 50%는 당연히 넘고 60%도 넘어가요. 사실 60%도 넘어. 그러니까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동영 이렇게 양자대결 붙여놓으면요. 거의 70%대 20%막 이랬어요. 그때는. 맞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게 지금 왜 그 눈길을 끄는 거냐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충격파를 줬던 계엄 탄핵 이거는 사실 또 역사적으로 엄청난 충격파를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권에는 뭐 상당히 이 파멸적인 결과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충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수혜가 이 정도다라고 한다는 건 이제 분명히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거고 확장성, 그러니까 허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이 많은 호재들 속에서도 결국은 넘지 못하는 그 한계점들, 그게 이제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은 이게 또 이제 어느 언론에서 썼지만은 지지율 30% 1위 이재명 최대 숙제는 비호감 58%다. 비호감 58%. 아, 근데- 그거 감독님 그 표 한번 보여줄까요? 나 안 찍겠다는 후보, 네. 이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사람. 아, 이 이게 여론조사가 있어요. 최근에 뭐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조사한 거고요.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찍고 사람들. 싶지 않은 사람. 이재명 38%, 압도적 1위. 2위 홍준표 17%. 네. 그다음에 한동훈, 이준석이 11%, 오세훈이 9%. 뭐 이렇게 되나요? 네. 근데 저게 뭐 찍고 싶다도 지금 현재로서는 다자대결에서 이제 선두지만 찍고 싶지 않다도 선두란 말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난 2년 반 전에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호감 대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비호감 대선이다. 비호감 대결이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비호감이었던 분들이 지금 사고를 치고 있다. 네. 양쪽 다 사고를 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비호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지지도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라도 싫어도 뭐 찍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호감도라는 거는 쉽게 안 바뀌어요. 이게 호감 비호감은 진짜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지금 뭐 한 우리 국민의 10명 중 6명이 비호감이라고 이게 드러내놓고 여론조사에서 얘기할 정도라면은 이게 지금 이제 상황이 흘러가면서 더더군다나 지금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법 리스크가 뭐 2심, 3심이 나오면은 더 치명적일 거. 뭐 3심 나오면야 뭐 당연히 못 나오는 거지만 2심이라도 나오면 당연히 치명적일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뭐 온갖 지금 방해 전략 지금 뭐 침대 축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비호감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면들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이제 이렇게 비호감도가 확장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건 또 우리한테 하나의 또 유리한 점이 아니겠어요? 그럼요. 결국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호감도를 높이느냐,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단일한 후보로 경쟁하느냐, 뭐 거기에 따라서 결국 여전히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이 있는 전제는 결국은 국민의힘이 뭔가 어떤 이 보수의 중심 세력으로서 또 국민 일반의 상식에 가진 어떤 이 정당으로서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좀 저는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오늘 어느 신문 칼럼에도 보니까 민심의 중앙값을 잘 읽어야 네, 된다. 중앙값. 중앙값을 얘기. 그게 이제 송영훈 대변인의 네. 그 워딩인데 네. 저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이 또 칼럼을 쓰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도 이제 뭐 국민의 눈높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근데 뭐 민심이나 뭐 국민 눈높이나 뭐 하여튼 뭐 이거를 얘기하는 정치권에서 그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까지 많아 왔는데 실제로 그걸 따르냐 말이죠. 실제로 따르냐. 그리고 또 더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꾸 민심을 오독을 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 얘기나 아니면 또 특히 이제 뭐 어디 아주 극단적인 유튜브나 네. 이런 걸 보면서 그게 민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난번에 경선 때도 원희룡 이긴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면은 선거 때도 보면은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선거나 경선이나 뭐 다 마찬가지지만은 아니
며칠 있으면 나올 건데 며칠 네. 있으면 결과 나오는데 며칠 전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제가 저도 여론조사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느끼는데 아니 저렇게 여론을 모르나? 저렇게 여론을 모르나? 근데 이제 아까도 뭐 김민전 의원 뭐 중국 사람들이 다 반대한다 뭐, 네. 뭐 지금 뭐 마치 뭐 중국 사람들 반대하니까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식으로 지금 느껴지는데 사실 그 제가 30년 가까이 여론조사 이쪽 계통에서 해왔지만 여론조사 그렇게 엉터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일부에서는 엉터리가 있긴 있어요. 뭐 일부에서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여론조사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확한 그 여론 수치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추세를 또 우리가 잘 보고 뭐 지금 제가 이재명의 확장성 문제라든지 이재명의 실제 대선에서 당선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다 여론조사를 토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팩트로 이야기는 하시죠. 네. 근데 네. 여론조사 토대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거는 선택적으로 이제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좀 마음에 드는 여론조사만 여론조사고 마음에 안 드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아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지금 우리 홍영님 원장 저 분석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향후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만약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근데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12.3 계엄 이후에 해왔던 그걸 보면 이재명 포비아 때문에 이 탄핵의 시계를 최대한 늦추고 이재명 재판의 시계를 최대한 빨리 돌리고 뭐 이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는 없어요. 네. 근데 그거는 뭐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재판의 시계가 빨리 돌아서 이재명이 대선에 못 나오도록 하는 게 마치 승리의 관건인 것처럼 지금 그런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도 않거니와 그러면 이재명이 아웃되고 이재명 다음에 누군가 나오면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우리 홍영님 원장 분석해 줬듯이 저렇게 확정성의 근본적인 한계, 비호감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이니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사실 이게 많은 분들 만나서 얘기하면 이번에 뭐 하여튼 뭐 탄핵이건 계엄이건 뭐 그래도 이 반명연대 그러니까 이쪽 이쪽 여권에서 한 사람을 꽉 뭉쳐갖고 반명연대만 잘 이루어지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저는 반명연대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뭐 반명이라고 하는 명제도 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반명연대 하나로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렇죠. 절대로 못 이겨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선거는 왜 너희를 찍어야 하는지, 왜 우리를 찍어야 하는지, 왜 우리를 찍으면은 우리나라가 좋아지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네. 설득력이. 근데 단순히 이재명 되는 거 안 되니까 우리를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또 나오는 얘기가 아니 너희는 그 탄핵을 당한 윤석열을 배출한 정당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 그래서 왜 여권의 경우에는 왜 우리를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그 설득력 있는 이 명제를 갖고 나와야지 단순히 이재명이 아니면 뭐 됩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만 갖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저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변수는 여권에서 머릿속에 버리고 있어도 돼요. 오케이. 지우고 있어도 돼요, 사실. 네.